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이제 두 모평균 차에 의한 검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두 모평균 차에 의한 검정. 우리 10장에서 추정에 대한 얘기를 다뤘죠. 이때도 두 모평균 차에 의한 추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모평균 차에 의한 검정에 대한 얘기를 다뤄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모평균 차에 의한 검정은 양측 검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참고해 두세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모집단을 비교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두 개의 집단의 유사성을 찾아내거나 또는 이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두 개의 모집단, 하나를 우리가 X라고 하고 하나를 Y라고 한다면 요게 서로 또 독립이래요. 그래서 상호 독립적인 확률 표본, 여기서 뽑아내는 거죠. 표본을 각각 N1개 또 N2개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추출을 하고 이 각각 모집단 X에 대한 표본 분산이 S1의 제곱, 그리고 모집단 Y에 대한 표본 분산을 S2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자, 기대값 한번 해볼까요? 네, 평균과 같은 개념이죠. 자, expectation value X 바 마이너스 Y의 바, 요거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썼어요? 예, 배분 법칙처럼 찢어서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X바의 기대값 빼기 Y바의 기대값 이렇게 썼고요. 요건 X에 대한 평균 mu1, 그 다음에 뒤에 거 Y에 대한 평균 mu2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요것들은 각각 모평균들입니다. 예, mu1과 mu2. 자, 그 다음에 분산을 한번 보죠. 요건 X바 마이너스 Y바에 대한 분산, 요거는 역시 이것도 배분 법칙처럼 찢어냈네요. 그래서 X바에 대한 분산 빼기 Y바에 대한 분산 이렇게 썼고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돼요?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요거 희한하죠.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는 플러스가 됐어요. 왜 이래요? 이 얘기는 우리 모평균의 차에 의한 추정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훨씬 앞에 분산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요 부호가 바뀌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럴 때 검정 통계량을 구해보죠. 예, 이건 앞에서 많이 구했던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검정 통계량 G는 어떻게 써요? 예, 통째로 루트하고, 아이고야, 복잡하게 들어갔네요. 이제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예, 요게 들어갔고, 위에 X바 마이너스 Y바 빼기 mu1 마이너스 mu2. 자, 이건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에요? 요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앞에서 하나의 모평균일 때는 X바만 쓰였는데 이게 두 개가 돼서 X바 마이너스 Y바가 들어간 거고, 또 여기는 mu 하나만 쓰였던 게 두 개의 모평균이기 때문에 mu1과 mu2의 차, 요게 같이 들어간 거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거치는 이유가 뭐예요? 정규분포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0,0, 요 제로는 평균, 1은 분산, 요걸 따르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두 모평균의 차에 관한 검정법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귀무가설 H0, 요거는 mu1 equal mu2로 주어질 때 이거 뒤집어 쓰면 뭐예요?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mu1 마이너스 mu2 하면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 검정 통계량, 여기서 이제 Z 통계량이라고 또 써놨네요. 이렇게 용어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요거에서 Z는 어떻게 쓴다? 루트에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분의 X1 바 마이너스 X2 바,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대표본에서의 mu1 마이너스 mu2에 대한 검정 이렇게 썼죠. 예, 귀무가설 요거 H0라고 썼고, 요거는 앞 슬라이드에서 바로 표현했던 거죠. mu1 equal mu2 또는 mu1 마이너스 mu2가 0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는 또 Z 통계량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어요. 예, 요 Z는 어떻게 쓴다? 루트에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분의 X1의 바 마이너스 X2의 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립가설, 이 기각력을 한번 볼까요? 역시 세 가지로 나누겠네요. 뮤1과 뮤2를 비교했을 때, 자, 첫 번째 H1, 뮤1이 뮤2보다 클 때, 요건 검정 통계량 Z가 어떻게 썼어요? Z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뮤1이 뮤2보다 적다 라고 할 때는 이 검정 통계량 Z는 마이너스 Z 알파보다 적거나 같다. 그쵸? 요 두 개는 다 단측 검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 뮤1 이퀄 뮤2가 아니다. 이 세 번째죠. 요건 양측 검정이에요. 이럴 때는 Z는 어떻게 썼다고요? Z의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왜 2분의 알파가 된지 알죠? 양쪽으로 알파 두 개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 요것도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 마지막 예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한번 요 내용을 정리해보죠.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겠죠? 모평균. 자, 화장 비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있대요. 두 종류의 기계를 설치해서 제작을 하는데 제품의 특성 중에서 강도 차이가 있는가 검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검사를 위해서 추출을 해야겠죠? 표본을 추출해서 일정 시간 동안 물속에 담근 다음에 불려봤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평균 숫자가 높은 것일수록 더 강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음처럼 자료가 주어질 때 이 두 기계로 만든 비누 제품의 품질이 같다고 할 수 있니?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유의 수준 알파는 5%에서 검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표를 보니까 기계 A에서 생산한 놈, 여기서는 35개를 샘플링을 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 요게 2.4가 나왔고요. 표본 표준 편차 S1, 요게 4.0이 나왔네요. 자, 기계 B는요 30개를 추출했군요. 그리고 요 표본 평균 Y바는 4.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S2는 6.2가 나왔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해보죠. 먼저 가설을 세워봐요. 예. 자, 귀무 가설을 세웠어요. 그때는 H0라고 놨고요. 요거 뮤1 마이너스 뮤2가 0.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뮤1과 뮤2가 같다. 여기서 끌어낸 거죠. 예.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H1이라고 표현해서 뮤1은 뮤2와 같지 않다. 요거를 뮤1 마이너스 뮤2가 0가 아니다. 라고 썼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유의 수준 알파 우리 5%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값을 결정해요. 자, 알파. 요게 5% 그리고 양측 검정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두 모평균의 차이한 결정에서는 양측 검정을 한다고 앞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건 기각력은 양쪽 분포 양쪽의 2분의 알파 면적만큼, 그 크기만큼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각값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프라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이렇게 썼고요. 그럼 다시 쓰면 프라마이너스 알파가 0.05니까 0.025가 되겠네요. 요것도 다행히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거예요. 0.025를 정규 분포표를 펴놓고 그 값을 찾은 다음에 왼쪽으로 쭉 가면 1.9, 또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0.06, 그래서 1.96이란 값을 찾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여기 프라마이너스 1.96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그림이 나왔죠? 이러한 그림처럼 1.96을 잡아놓고, 여긴 또 물론 마이너스 1.96일 거예요. 쓰여지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각각 알파가 아니라 이번엔 2분의 알파씩 찢어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1로 갈 때는, 즉 1.96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96보다 작을 때는 기각력,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으면 채택력,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H0 귀무가설이죠. 이 귀무가설의 기각력은 어떻게 돼요? Z0가 1.96보다 크거나 또는 Z0가 마이너스 1.96보다 적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각력이. 그러면 반대로 H0, 즉 귀무가설의 채택력은 어떻게 될까요? Z0가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요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해봅니다. 계산하고 기각값과 비교를 해보죠. 기각값과 이거 참 말 안 돼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봐요. 기각값과. 예, 잘 돼요? 나만 이상한 거고. 자, 그래서 Z
절대값. 요건 어떻게 써요? 절대값을 씌워서 앞에서 배운 식이었죠. 예, 루트 씌우고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요거 분의 x_y_라고 쓸 수가 있네요. 이제 숫자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n1의 개수 몇 개였어요? 35개. 그 다음에 첫 번째 기계에서 뽑았던 표본 표준 편차, 요게 4.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n2 30개 뽑았고요. 또 n2라는 기계에서 뽑았던 표본 표준 편차 S2는 6.2였어요. 그래서 각각 여기 제곱까지 붙여주고 위에 자 2.4 마이너스 4.5, 요거는 첫 번째 기계의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기계의 표본 평균. 그래서 각각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1.32분의 마이너스 2.1, 요거의 절대값 취한 거.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1.59가 나옵니다. 자, G 절대값이 1.59래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2분의 알파에 대한 Z, 요건 얼마였어요? 물론 요건 0.025에 대한 Z였고 1.96이라 그랬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커요? 예, 1.96 쪽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에서 봤을 때 1.96보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요거 이해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채택력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1.9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96보다 작으면 기강력이었지만, 자, 그래서 유의 수준 5%에 귀무가설 H0가 기강력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H0가 채택이 됩니다. 그럼 이거 결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다 풀어놓고 해석을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3000%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자, 두 기계로 만든 비누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해석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장 검정에 대한 얘기를 끝내면서 통계에 대한 얘기도 끝냈고, 더 크게는 한꺼번에 묶어서 다루었던 확률과 통계에 대한 얘기가 모두 정리가 됐어요.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았는데 앞에서 설명을 하다가 이건 필요 없어 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강의 개요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확률과 통계는 이공계 학생들인 대학생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들었을 때 좀 이렇게 용어라든지 굉장히 낯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 저놈은 꼭 잘난 척하고 그리고 이거를 인터섹션이라 그러고 뭐 위에 삭가 쓴 거 나오면 서컴플렉스라 그러고 영어를 섞었어 그러는데, 사실 대학 교육에서는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죠. 예,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잘난 척 하느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속으로 그래도 아, 잘난 척 하느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모든 통계와 확률에 대한 얘기가 정리가 됐어요. 물론 이거 갖고 충분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공계 학생들은 이 정도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이든지 충분히 전공에서 필요한 확률과 통계 정도는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한번 너무너무 이 동영상 제작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또 이제 어떤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강의를 가지고 만나게 될지, 아니면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측량과 인공위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나하고 함께 여태까지 쭉 따라온 여러분들 앞길에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내가 에너지를 빡빡 집어넣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장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Pace